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잘 파는 녀석들 3번 방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파는 녀석들 3번 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온라인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죠? 네, 저는 2022년 3월에 처음 사업자를 냈고요. 이제 약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월부터 처음 2개월 공부하고 이제 5월 17일 날 처음 매출이 나왔는데 네. 아마 이 날짜는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 매출 처음 발생한 날이요? 매출 처음 발생했을 때. 이번에는 겨울에 네. 몇 개 정도 제품으로 얼마 정도 매출을 발생하셨나요? 제가 사실 많은 제품을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한 가지 상품에 이제 공을 들여서 진행하는 스타일인데 한 가지 상품으로 억대 매출을 냈습니다. 한 가지 상품으로 매출을 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한 달에 억은 아니고요. 겨울 시즌 통틀어서 1억 2천 정도. 작년 5월부터 매출이 나왔고 겨울 시즌 통틀어서 1억의 매출. 네, 맞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다 성실맨이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1억이 넘는 매출을 발생을 시키려면 네, 소싱부터 끝까지 그런 플로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매출이 나온다. 약간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판매자와 같은 상품을 판매를 해도 약간 타겟을 좁혀서 좀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30, 40대 아이를 둔 부모가 구매하는 타겟하고 20, 30대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정 타겟하고 이제 나눠서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타겟을 좀 좁혀서 준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좁혀서 진행을 하시면 저는 무조건 매출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불이라고 했을 때 네, 이불을 아이를 가진 부모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뾰족한 타겟들 말고 나머지 타겟들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건가요? 저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한 타겟을 중점으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해도 이게 설득력이 있으면은 타겟을 제가 잡지 않은 타겟층에게도 이게 진정성이 느껴져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딱 그 타겟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대표님이 타겟으로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진정성을 좀 느끼고 느껴서 이제 전문적인 걸 좀 느끼고 네. 그럼 그 뾰족한 타겟들은 구매 전환이 되게 높은 편이고. 이번에 진행한 상품도 좀 뾰족하게 제가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리뷰를 보니까 제가 타겟으로 딱 명확하게 잡은 분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면 키워드 세팅도 그렇게 했나요? 키워드 세팅은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네. 상세 페이지 이제 속옷 좀 잡을 때도 그렇게 잡으시고. 그럼 대표님이 겨울 시즌 때 진행을 했던 제품에 대한 그 소싱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소싱 방법이요? 네. 저는 이제 대표님 PDF 전자책에 나온 것처럼 아이템 스커트 그래프를 보고 이제 소싱을 하는 편인데 이번 겨울 시즌이 끝났잖아요. 근데 겨울 시즌에는 이 대형 키워드가 사실 온풍기인데 그런 대형 키워드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그리고 사이드에 사이드 제품을 조금 기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겨울 시즌 제품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발 온풍기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큰 거는 온풍기인데 그 안에 또 들어가서 쪼개지는. 네, 키워드들. 쪼개지는 시장을 저는 기획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대표님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남아야죠. 저는 요즘에 보면은 매출이 막 억 단위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진짜 마진 세팅을 잘 하고 정말 나한테 돈이 남았을까 하는 그런 셀러분들을 제가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요번에 소싱할 때 네. 판매가랑 마진 어느 정도 두고 판매를 하셨고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이제 겨울 시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그 동안 여러 상품을 진행하긴 했었는데 이제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제품과 이제 마진이 높은 상품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폼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해보니까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똑같은 폼이 들어가면 마진 구조가 많이 남는 아이템을 진행하자. 저는 굉장히 좀 철칙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저는 한 상품을 진행해도 다 제하고 순마진 10,000원이 남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저는 기획을 하는 편이고요. 네. 올 겨울에는 제가 이제 한 개를 판매했을 때 30,000원에서 40,000원 정도 마진이 낮게끔 너무 좋다. 설정해서 네. 판매를 했었습니다. 하나에 3만 원이 남는다고 했을 때 다 제하고죠. 맞아요. 다 제하고. 네. 그러면은 하루에 10개 팔리면 한 달이면 약 1,000만 원. 야, 순수익이 1,000만 원이네. 이런 제품을 팔아야 돼요. 제 스타일 자체가 좀 프리미엄을 네.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들어가는 카테고리 안에서 약간 높은 금액대를 저는 좀 형성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셀러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아무리 싸다고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비싸다고 구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제가 들어가는 상품 내에서 그 평균 금액, 그 상한선만 너무 넘지 않으면은 높은 금액대로 팔아도 저는 판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리담회랑은 거리가 완전히 먼 맞아요. 스타일이네요. 네, 박리담회라는 완전 좀 반대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 상세 페이지를 봤어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저도 진짜 구매할 정도로 상세 페이지에 매료가 됐었는데 네네.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네. 좀 작성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싱할 때부터 이제 타겟을 좀 좁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자체 내에서도 제가 딱 목표한 타겟을 후킹을 딱 잡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큘레이터로 해볼게요. 이제 여름 시즌이 오니까 만약에 서큘레이터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아이를 두신 이제 부모님들이 서큘레이터를 구매하실 때 상단에 이런 문구를 넣는 거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호기심을 유발시켜 놓고 그 상세 페이지에 왜 내 제품을 사야 되는지 좀 이렇게 나열해서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포인트는 뾰족한. 맞아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좀 뾰족하게 네, 이렇게 좁혀서 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뭔가 그런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이 사람들을 잡으면 이 사람들한테만 집중을 하면 다른 타겟 놓치니까. 다른 파일을 놓칠까 봐. 근데 그랬었는데 네네. 결국에는 저도 바이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보니까 오히려 뾰족한 게 더 잘 먹히더라고요. 제가 그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읽고 네. 이거를 반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먹히더라고요. 네. 뾰족한. 알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럼 대표님께서 소싱을 하고 네.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업로드를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판매가 되려면 네.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대표님께서 하시고 계신 마케팅이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상품을 업로드하고 네. 제 상품을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뷰탭에 이제 나오도록 이제 체험단을 최소 10건 이상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이제 저관여 상품, 고관여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내 제품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에서 되게 전환율이 크게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타겟을 아까처럼 좁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한 타겟이 나라면 어느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할까? 약간 이런 거를 가설을 세우고 그 뾰족한 타겟으로 한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가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바이럴도 네. 하시고 체험단도 하시고 네. 되게 정석적인 마케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하시는 분이 많이 없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을 보니까. 그쵸. 네. 다 아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요거는 초보셀러 대표님들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네이버랑 쿠팡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랑 네. 쿠팡 이제 상품명 최적화를 대표님은 어떻게 시키시나요? 요즘 이제 SEO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도 SEO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카더라라는 말은 많은데 이제 이게 진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온 예시가 없어서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25글자 내외로 그 상품명을 작성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노출하고 싶은 메인 키워드는 앞쪽에 배치해서 설정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건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쿠팡은요? 이제 쿠팡하고 타 오픈마켓들은 네. 이제 사실 광고로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상품명에 그렇게 제가 집착을 하는 편은 아니고 다른 판매자와는 다르게 제 상품의 특이점이라든지 장점, 소구점을 좀 그 상품명에 제가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다르게 좀 이런 점이 있네? 라는 걸 좀 나타내고 설정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뭐 털 안 붙는 이불 막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네. 뭐 100% 방수, 뭐 이런. 어차피 광고로 판매할 거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명이 중요한 이유 그 키워드로 상위 노출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 다른 마켓들은 필요가 없긴 하죠 사실. 네. 스토어에 비해서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그러면 광고 좀 부분인데 네. 광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마켓별로 대표님께서 광고하시고 계시는 세팅법들이 있나요? 네. 저는 사실 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하우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처음에 키워드를 뽑을 때 대형, 중소형, 세부 키워드를 많이 뽑으시잖아요. 저는 이 작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이제 세팅을 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물론 세팅을 해놓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제외 키워드를 걸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손이 많이 될 게 없고 좀 잘 효율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이랑 중소형 키워드를 다 뽑아놓고 네. 네,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질문은 아닌데 네. 꼭 필요하기도 한 네. 질문이에요. 네이버 상위 노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이버 플랫폼은. 상위 노출하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전자책이 쓰인 것처럼 저는 제가 들어갈 키워드를 검색하고 네. 아이템 스카우트 키워드 그래프 추이를 먼저 봐요. 근데 추이를 봤을 때 여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런 여름 시즌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게 3월 중순부터 검색량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요즘에 트래픽 얘기가 되게 많은데 트래픽보다는 네이버 로직 자체가 아무래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여름 시즌은 3월에 판매가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하려면은 그 경쟁사가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서 작업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시즌 상품보다는 상위 노출을 하기가 좀 쉽다? 그렇죠. 네,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확실히 그렇게 상대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순위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네. 자연 트래픽이 전체적으로 많아질 시기에 아무래도 노출이 제일 먼저 되니까 내 상품이 그렇게 하면은 사실 시즌 상품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위 노출하기가 수월하죠. 네. 저희 벌써 이제 네. 인터뷰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네요.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님께서 2023년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올해 목표는 연매출 10억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여름 시즌엔 3억 이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매출 인증 관련해서 잘 파는 녀석도 커뮤니티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시각화랑 끌어당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제가 글을 적어 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글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구독자 대표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남들과 나 자신을 좀 비교하는 거는 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많은 정보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스스로 좀 비교를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되뇌이긴 하는데 가끔 이제 저도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보고 월 1,000만 원 달성했다, 뭐 순수익 300만 원 달성을 했다, 좀 이런 거에 현혹이 돼서 이제 내 자신과 좀 비교를 하느라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들 또한 첫 주문 1개 그리고 월 순수익 10만 원 이런 시절이 꼭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준을 남에게 잡지 말고 제 자신에게 기준을 좀 잡아서 이번 주 내 목표는 1,001개 상품 판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즌 목표는 이제 순수익 100만 원을 내는 것이다. 좀 이렇게 자기 기준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해서 계단식으로 좀 성장을 하셨으면은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목표를 과하게 세우면은 네. 이게 실행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대표님 채널에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제가 시행착오 겪는 거를 공유를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될 수 있게끔 좀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